지지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충파해 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충파해 합을 바탕으로 각종 살과 더불어 한 사람의 기륭화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충파해 합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주의 원국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일단 사주 원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형충파해 합을 파악하여 그 작용력이 사주 원국의 균형과 역동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형충파의 합은 결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본인 사주 원국의 흐름을 강하게 하거나 사주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주 자체는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 그것을 좋게 또는 나쁘게 해석할 뿐입니다. 더불어 두려움을 심어주고 위축된 쪽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사주명리학이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충파의 합의 이론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역시나 형충파의 합의 이론을 부정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에는 저 역시도 반대합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지지의 합충 변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따로 한 광자를 할애하여 형파해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합입니다. 지지육합이라고도 하고 지지음양합이라고도 합니다. 천간합과 같은 느낌의 합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지지합에는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가 있습니다. 지지합도 천간합과 마찬가지로 일주가 사주 전체에서 왕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일지를 기준으로 합을 이룰 때 좀 더 작용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지합에서 자축합의 경우 원래는 토기운으로 변화하는데 축토가 월지의 자리에 있으면 자축합이 토기운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수기운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토가 월지에 있으면 계절적으로 겨울을 상징하고 겨울은 수기운이 강성하기 때문에 축토 자체도 수기운으로 작용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축토가 월지에 있다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사주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지충입니다. 지지충도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합과 마찬가지로 자호충, 축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의 6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지지삼합입니다. 지지삼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합의 중심에는 도화살의 글자에 해당하는 자, 오, 묘, 유가 있습니다. 이 도화살의 글자는 각 계절의 절정을 이루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잘 다듬어져 있고 위로 솟구쳐 오르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도화살의 글자에 해당하는 자오묘의 기운은 주변의 다른 기운을 강하게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삼합이라고 해서 3글자가 모두 합쳐져야 합이 되는 게 아니고 2개의 글자만 합쳐져도 합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개의 글자만 합쳐져서 되는 건 반합이라고 칭합니다. 다만 삼합이든 반합이든 반드시 한 글자는 도화살의 글자인 자오묘유의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지삼합에는 인호술이 합의되어 화로 변화하고 신자진이 합의되어 수로 변화하고 사유축이 합의되어 금으로 변화하고 해묘미가 합의되어 목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오술의 글자가 다 모이지 않고 인오 또는 오술만 모여도 합의되어 화기운으로 변화합니다. 다음 지지방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합도 삼합과 마찬가지로 중심에는 도화살의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방합은 명칭 그대로 방위, 즉 동서남북의 기운끼리 합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지삼합과 마찬가지로 도화살의 글자 하나와 다른 글자 하나만 뭉쳐서 반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지지방합에는 인묘진이 합의되어 목으로 변화하고 신유술이 합의되어 금으로 변화하고 사오미가 합의되어 화로 변화하고 해자축이 합의되어 수로 변화합니다. 원래 토기운 자체는 방위상으로 중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지의 기운은 천간의 기운과 달리 정지된 기운이 아니라 흐름 속에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4개의 토기운도 각 특성에 따라서
동서남북의 기운으로의 쏠림이 있게 됩니다. 더불어 목기운은 동쪽을 상징하고 금기운은 서쪽, 화기운은 남쪽, 수기운은 북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합충변화의 경우 본인 일주의 기운이 강해서 주체성과 주관성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합충변화의 흐름에 잘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의 기운이 약할 때에는 합충변화의 흐름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원국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각종 합충변화나 추후 설명드릴 형파해의 작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형충파해 합의 이론을 베이스에 깔고 사주 원국을 해석해버리면 때로는 그 해석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특정 십성의 기운이 과할 때나 특정 오행의 기운이 강할 때의 특징과 그에 대한 조절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